박헌영이가 이제 이승만에 의해서 오제도에서 북한을 쫓겨갔으면 전라도 사람들은 이승만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저주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왜 전라도 사람들은 이승만을 그렇게 욕합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역사에 사기를 당해서 그런 거예요. 제일 이승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전라남도 사람들이에요. 이승만이가 박헌영을 북한으로 안 쫓았으면요, 이 전라도는요 완전히 공산주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박헌영을 쫓았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역사를 바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승만이가 무슨 독재했다, 3.15 부정선거했다, 이거는요 실수한 것은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승만이 한 잘한 일에 비하면. 그런데 그 잘한 것은 건국한 거, 박헌영을 북한에 쫓은 거, 이런 거는 역사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이승만이가 실수한 것만 크게 가르쳐 놔가지고 요즘 태어난 애들도 다 이승만을 저주하고 이승만 지지율이 3%밖에 안 돼요. 3%. 이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게 나라 망하지. 자, 그래서 박헌영이 북한에 올라가서 이제 김일성을 흔들어 가지고 그 많은 내용이 있지만 다 통과하고 6.25를 일으켰습니다. 박헌영이가 6.25 때 김일성이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한국에 내려왔는데, 그때 내려올 때에 그때 박헌영한테 남로당에서 바쳤던, 남로당의 5인방, 예를 들어서 박헌영, 이주화, 김삼룡, 홍민표, 그 다음에 이제 이재국인데, 그 중에 김삼룡이라는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영광 사람이에요. 영광 사람. 전라도 영광 사람인데, 이놈도 박헌영하고 북한으로 도망을 갔다가 6.25가 일어나기 3달 전에 먼저 내려왔어요. 여기는 이 목사님이 잘 알고 있어요. 영광에서 목회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잠시 후면 김일성 장군이 내려오니 맞을 준비를 하라. 그런데 교회는 동의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6.25 때 대한민국의 90%의 순교자, 90%의 처형을 당한 사람들이 다 전라도예요. 전라도. 경상도는요 순교한 사람, 그때 순교한 사람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제일 많이 죽은 사람들이 거의 다 전라도야. 전라도.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전라도가 왜 문재인 편을 드냐 말이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가, 목사들이 공부 좀 해야 돼. 공부 좀. 맞아요. 어떻게 목사들이 대깨문이 되냐 말이야. 목사들이 대깨문 되면 돼, 안 돼요? 됩니다. 아니 목사들이 문재인 편 들으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정신 나갔어요. 정신 나갔어. 역사 공부를 좀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라도는요 순교자들의 피에 젖은 도시가 전라도예요. 전라도. 맞습니다. 문중경만 죽은 게 아니에요. 다요, 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하고 해체하고 북한으로 넘기려고 하는 데 대해서 제일 세게 반발해야 될 지역이 어디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와보니까 희망이 좀 생겼어. 이제 전라도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드디어 깨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로 역사에 사기당하면 안 된다는 거야. 특별히 교회. 전국의 교회가 제일 많은 도시가 어디예요? 광주요. 광주잖아. 전라도잖아. 광주만 1,450개. 그리고 성도들이 전 국민의 38%가 기독교이라 그러잖아. 호남이. 그런데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역사를 안 가르치니까 전 세계의 개신교 목사들 중에 설교 중에 자기 나라의 역사 안 가르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한국만 안 가르치면 너 또 정치 설교한다고 떠들어. 이 자식들이 나쁜 놈들이 말이야. 아니 설교 시간에 자기 나라 근대사를 설교하는 것이 정치입니까? 그것이? 네? 대한민국의 30만 목회자들이요 절대로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설교 시간에 대한민국 건국사를 가르쳐야 되는 거야. 국가가 없는 가정과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어디 있냐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내가 1년 동안 하도 떠드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역사를 가르쳐도 이게 죄가 아니구나.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이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전라남도의 인형사가, 전라남도의 사상이 박헌영에 의하여 이렇게 굳어져 갔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와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이 전라남도가 완전히 그때 돌아서서 김성수, 송진우 편으로 돌아온 거예요. 김성수, 송진우는요
이 호남 사람인데 일제시대 때 지주들의 아들들이야. 지주들의 아들들인데 이분들은 일본 놈들이 우대했어요. 지주들의 아들들을. 경상도는 지주가 뭐가 없어요. 뭐 경주에 채부자가 하나 있었지만 뭐 그렇고 전부 일본으로 유학을 다 시켰어요. 일본 놈들이 지주들의 아들들을. 그래 김성수, 송준우 선생님은 일본에서 다 대학 나온 거예요. 고려대학교 설립자. 이분들이 호남의 지도자였어요. 이분들이 이 전라도를 깨웠어요. 뭐래요? 절대로 박헌영 편들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들에 의하여 전라도가 우파로 돌아서게 된 거야. 완전히 돌아서서 이승만이가 건국할 때 호남이 김성수, 송진우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이승만을 받드는데 호남이 1등 공신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대로 갔으면 오늘날은 참 이 호남이 대단한 지역이 될 텐데 그 후에 다시 김대중에 의하여 다시 거꾸로 엎어진 거예요. 지금 김대중에 의하여 다시 또 엎어졌다고. 현재 엎어져서 김대중, 노무현, 지금 현재 문재인은요. 근데 이제 이 전라도 사람들이 눈을 뜬 게 확실한 것이 왜 그러냐면은 그 다시 이제 이 김대중에 의해서 호남이 좌파로 가게 된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이 실수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도 남노당에 김대중보다가 더 악질적인 남노당이었어요. 박정희도. 근데 박정희는 완전 전향을 했어요. 그때 아시죠? 그죠? 예, 박정희 전향을 했어요. 다 남노당이야 그때는. 구례에서 자수했다 그러잖아요. 박정희가 구례에서 자수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박정희가 나중에 이제 군사혁명을 일으킨 동기도 자기가 남노당 출신이기 때문에 어차피 군대 조직에는 희망이 없어요. 군대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가지고 이제 지휘관이 됐지만은 육군 참모총장은 못 돼. 왜? 남노당이기 때문에. 그래 사람이 그럴 때 힘이 생겨. 이판사판이에요. 이판사판. 정강훈 목사처럼 이판사판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 망한 건 뭐 깐나 뭐 망한 건 뭐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나라는 살려놓고 망하자 이렇게 가는 거야. 여러분도 나처럼 하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박정희가 이제 5.16에서 정권을 잡은 후에 이 자기가 잠시 머물러 있었던 남노당의 그것이 창피하니까 우리나라의 남노당의 역사를 싹 없애버렸어요. 김대중 때문에만 이렇게 된 게 아니니까 박정희 때문에 이렇게 됐다니까. 박정희가 이 말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자기 남노당 한 것이 창피해서 남노당의 3년 1945년부터 48년의 역사를 박정희가 싹 지워버린 거예요. 다 없애버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머리가 비었어. 다 사상이 다 텅 빈 거야.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박정희가 다 지워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승만이가 저 박헌영을 처단하고 북한을 쫓아버리고 건국한 것도 다 지워버렸어요. 박정희가. 왜? 그걸 자꾸 들치고 나오면 지 정체가 드러나니까. 이래서 김대중과 박정희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사상의 공백기가 생긴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김대중만 그렇게 한 거예요. 박정희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정권 잡은 뒤에 초창기는 전라도 사람들이요 박정희에 대해서 박수 쳤어요. 막 잘한다. 새마을운동도 제일 잘했어요. 이 전라도가. 그러다가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 세 자리야. 세 자리. 육군참모총장, 검찰총장, 국무총리 이 세 자리를 절대 전라도 안 시키는 거예요. 이 박정희가 경상도만 시키지.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바람에 전라도가 다 김대중한테로 넘어간 거야. 우리도 권리를 찾자. 맞죠? 그래가지고 우리도 권리 찾자 해서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었는데 김대중은 세상에 전라도가 대통령 만들어줬더니 돈을 전라도 안 갖다 주고 다 어디 갖다 줬어요? 북한에다 다 갖다 주니까 그때 벌써 역차별 받아서 깨어난 목사님들은 우리가 속았다. 김대중 나쁜 놈이다. 이렇게 왔거든. 그런데 에이 한 번만 더 해보자 해서 세운 게 노무현이요. 노무현을 세우는데 노무현도 결국은 전라도를 이용해서 대통령 됐으면서 전라도에다 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지. 안 주고 다 어디 갖다 줬어요? 북한 또 다 갖다 줬어. 그래서 서서히 호남이 배신을 느꼈어요. 이제 느꼈는데 이 문재인한테는 왜 넘어갔느냐? 문재인한테는 사실 여러분 사실대로 알아야 돼. 이건 현실적인 문제도 전라도가요 여기 도로가 잘 돼 있고 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전라북도의 그 새만금
이 모든 것, 또 여기 앞에도 다리 놓인 거, 이 모든 것들은요 우파 정부가 다 해준 거예요. 우파 정부가 맞아요. 노태우 때. 그 다음에 왜? 전라도가 하도 항의하니까 달래려고. 좌파 정부가 한 게 없다니까. 여기는 하나도. 광주에 있는 비행장을 무안으로 옮긴 것밖에 없어. 그건 전라도에서 전라도로 옮긴 거라고. 그것도 분열이에요, 분열. 그것도 본전이에요. 분열. 자, 그러면 이제 와서는 전라도가 깨달아야 돼, 안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죠. 근데 그것까지도 다 용서할 수 있지만은 제일 큰 문제는 뭐냐? 문재인은 노무현하고 달라요. 노무현은 좌파로 들어갔다 나올 때는 우파로 나왔어요. FTA 했죠. 제주도 강경기지 했죠. 미국을 방문한 후로 노무현이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처음에는 큰 소리 빵빵 치고 왔어. 뭐 미국 맞짱 뜨자 이랬거든. 노무현이가 그게 무식이 충만이요. 미국을 딱 갔다가 미국 사람들이 어디다 갖다 세웠어요. 노무현 내자마자 비행장에 어디에 세웠어요? 미국 국립묘지에다 갖다 세웠어. 국립묘지 중에서도 한국전에 와서 죽은 바로 그 코너, 거기다 앞에 딱 세우네. 그 앞에 간판이 뭐라고 써있어요? 우리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다.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그 미국 국립묘지에. 그걸 딱 노무현이가 저 영어 번역해보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지도 못한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니까 노무현이가 대가리를 탁 쳐박고 한숨만 쉰 거야. 내가 반미한 거 잘못했구나. 그 후로부터 노무현은 전향을 했어요. 전향하고 돌아오니까 그때부터 노사모한테 버림을 당했어요. 이 노무현이가. 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렇게 됐는데 문재인은 노무현과도 달라요. 김대중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김대중은요 남노당을 했다 해도 내가 김대중 밑에서 일했던 김경재 총재님 한가고 그분에게 수도 없이 내가 물어봤어요. 김대중의 이념 사상이 어느 정도인가. 그 당시에 해방후에 있었던 실제 사람 이름을 냈어요. 이승만, 김구, 여운형, 이동희, 김규식 이 중에 어디입니까? 그러면 100번 물어봐도요 제일 많이 봐도 여운형이라 그래. 여운형 쪽이라 그래. 안 그러면 김구라 그래. 김구. 그러니까 김대중을 완전 빨갱이라고 할 수 없어요. 김대중은 그만큼 중도에서 약간 민족주의자라고 봐야 돼요. 그러나 이 문재인은 간첩이라니까요. 간첩. 문재인은 국가를 해체하고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고 한다니까요. 눈치챘죠? 여기에 이제 전라도에 있는 이 목사님들이 드디어 눈치를 챘어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야. 이건 아니다 이거야.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고 좌파 우리 호남을 대변하는 지도를 세워도 국가를 해체하고 북한에 갖다 바친 거 이건 용서할 수 없다 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아무리 경상도가 떠들고 서울 수도권이 떠들어도 마지막 결정적으로 나라가 살고 죽는 것은 전라도가 살려내야 돼요. 전라도가 일어나면 한 방에 살 수 있다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지금 문재인은 4월 15일 총선을 통해서 200석을 다시 전라도를 속여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돈을 60조를 만들었어. 마약을 먹이려고. 절대 여러분 마약을 먹고 취하면 안 돼. 돈 주거든 받으세요. 받아놓고 정신은 바짝 차려야 돼. 정신은 바짝 차려야 돼. 이래가지고 지금 200석 만들어서 평화헌법으로 개헌하고 지금 현재 상태도 평화헌법을 만들려고 헌법 개헌하고 여러 번 시도한 거 아시죠? 근데 현재 신뢰가 안 되니까 다음 선거를 통해서 헌법을 평화헌법으로 개헌하고 이거는 비밀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말이야. 그리고 낮은 단계 연방제란 말 들어봤죠? 그게 북한한테 나라를 갖다 바치자는 얘기야. 이름만 낮은 단계 연방제지. 김대중이가 말했던 고려 연방제하고 지금 얘가 말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김대중은요. 그래도 말한 모든 말을 내가 다 검토해 보면 김대중은요. 북한을 속여 먹으려고 했어요. 북한을 지원해서 북한을 개방 세상으로 끌어내 가지고 북한을 아웃시키려고. 김대중 전법이야. 사실 위험한 전법이지. 그래서 김대중은요 하지 못할 말을 많이 한 거예요. 전쟁은 끝났다. 뭐 햇빛 정책. 왜? 북한을 속여먹어서 북한을 개방시켜서 결국은 북한에다가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 문재인은 전혀 다르다니까. 전혀 다르다니까. 그래서 호남이 이제 눈치를 챈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내킨 겸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야 돼요.
호남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40%, 전 국민의 40%다 들고 일어나서 문재인 저놈을 아웃시키고 주사파를 쳐내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바로 세워야 돼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어떤 김경재 총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안에 주사파가 몇 명입니까? 5분의 1이라 그래요. 김경재. 어떤 사람은 3분의 1이라 그래요. 주사파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이미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야.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하는 이인영. 저 사람은 주사파 중에 왕이요. 저런 사람이 정당에 들어와서 원내대표 하면 돼야 안 돼요? 임종석이가 오늘 아침 신문도 보니까 기가 막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을 임종석으로 세운다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압니까? 왜 임종석을 선대위원장으로 세우겠어? 공산주의로 가겠다 이거야. 공산주의로. 법무부 장관 추미애 세워놨죠. 추미애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국가의 땅은 다 회수해서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 이게 바로 추미애야 추미애. 에? 기가 막히죠. 전라도여 일어나라. 전라도여 들고 일어나라. 완전히 이번에 청소해서 주사파를 척결하고 문재인을 끌어내고 대한민국을 정상의 자리에 돌이켜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도요, 내가 좋아하는 김진표 장로님 좋은 사람 많아요. 그 안에도 신앙이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주사파한테 눌려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야. 꼼짝을. 자유한국당 안에도요 주사파 많아요. 자유한국당 안에도 반대로. 근데 걔들도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주사파 소리를 많이 못 내요. 왜? 주도대 세력이 자유우파니까 꼼짝 못해. 반대로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아. 그래서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는 최소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처럼. 아멘. 윤석열처럼 안 하면 나라 망해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아직도 안 버리신 것이 윤석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셔서 윤석열의 심정이 어떻겠어? 깜빵 2명 보내지 대통령. 나중에 재판 받아보니까 다 거짓말이지. 자기도 언론한테 속은 걸 아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저 상태로 제대해버리면 역사의 죄인 돼버리지. 왜? 거짓말에 언론에 선동돼가지고 대통령 소리를 박근혜를 가둬버리고 이명박 가둬버렸으니까 윤석열이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 문재인을 깜빵 보내는 길이야. 이거는 또 아멘 안 하시네. 이거. 내가 어떤 데 가서 문재인을 깜빵에 보내야 된다 그랬더니 깜빵 보내면 안 된다 그래. 그래서 난 또 석방하라고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고 북한의 아우지 탄광으로 쳐내야 된다. 그렇게 좋아하는 북한 거기 가서 살라 이거지. 거기 가서. 자,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 제가 광주에 와서 귀한 어르신을 우연히 이렇게 만나 뵈었습니다. 처음 아까 인사하는데 말도 못하시고 계속 울더라고요. 보니까 순천에서 일제시대 때 사범학교, 박정희 대통령은 대구 사범학교 나왔거든요. 초등학교 교사죠. 예, 사범학교를 나오시고 한 세상을 사셨는데 연세가 지금 88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남노당 이 모든 박근영을 직접 여러 번 봤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인민군들이 학교에다 모아놓고 그 지주들 이 사람들을 처형하는 모습을 인민재판을 직접 수도 없이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증언들 생생한 것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버리면 반드시 나라는 망합니다. 그래서 역사도 바로 세워야 되고 이번에 돌아오는 총선은요 선거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걸 일반적 과거에 있었던 선거라고 보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될 것은 지금 국민연금 650조 돈 많이 벌었죠. 우리가 세계 10위까지 갔죠. 경제. 이 곡간을 톡 털어서 국민들에게 마약을 먹여서 홀딱 까무리치가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여서 북한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 문재인이가 마약 먹이는 지금 문재인이가 푸는 원래 선거 예산만 해도 60조 4월 15일 전에 이거 다 집행하라. 자유한국당이 지금 보통 멍청한 당이 아닙니다. 하나도 못 막아내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당에 황교안 대표가 뭐요? 영수화에 담하겠다.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앉았어요. 자유한국당만 해도 제대로 하면요 내가 이 애국운동 안 해도 돼요. 사실은 나는 목회만 해도 돼요.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는데 도대체 뭐하냐 말이야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김문수 지사님을 꼬드겨가지고 내가 자유통일당 만들어버렸어 내가 아주. 그래서 지금 며칠밖에 안 됐는데 지지율이요 공정의 TV에서 간접적으로 여론조사했더니 몇 주 열 됐나? 그런데 광화문에서 우리가 만든 정당 있잖아요. 이게 자유통일당이 76%로 떠올라서 지지율이 76%. 이거는 나라가 살 징조죠, 살 징조. 할렐루야. 그럼 또 목사님 또 기독자유당은 뭡니까? 그건 나중에 내가 설명해 줄게. 그거는 나중에.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선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라가 없어지느냐, 북한으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제2의 건국을 이루어서 우리가 자유통일하느냐. 우리나라 헌법으로 북한을 점령하여 통일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이 상태로 통일하면 안 됩니다. 평화통일이요? 평화통일 같은 소리하고 앉았어.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았어. 평화통일로 통일된 역사도 없거니와 설령 된다고 해도 이런 상태로 통일되면 특별히 복음주의자 여러분과 나는요. 보세요. 자, 통일되는 현재 이루어질 가능성이 자 민주당에 의해서 통일된다. 주사파에 통일된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없어져 버립니다. 맞죠? 아멘. 한국교회는 즉시로 없어져 버립니다.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통일이 된다고 칩시다. 우파 세력에서. 그것도 뭐냐? 반드시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들이 저주할 것입니다. 그동안 70년 동안 니들 뭐 했어?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어? 니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통일은요. 교회가 앞장서서 통일을 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이래야 우리가 통일 후에 선교가 가능하다는 거야. 교회의 지위가 하늘까지 높이 올라가서 예수 믿어. 그래도 말빨이 서는 거예요. 뒤에서 교회가 주저앉아 있다가 뒤에서 구경만 했다가 그냥 역사 흐름 맡겨버리면 대한민국 교회는 없어져 버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에 힘을 모아서 한번 힘을 써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